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를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률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이런 실업률이 나온 것이 맞는가? 어, 맞지 않다면 왜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과연 어,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시위를 할 때 미국의 법 집행관들은 최루가스를 국민에게 쏘았는가, 쏘지 않았는가? 백악관에서는 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티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위로 인해서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뭐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대통령 또 연방 법무부가 포기하지 않고 무정부주의자 안티파들이 들어가 있다. 증거는 있는가? 그리고 그 안티파를 테러리스트로 할 때 또 근거는 있는가?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안티파가 무엇인가? 앞으로 11월 대선까지 계속 안티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티파, 최루가스, 실업률을 오늘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률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실업률이 전문가들이 일자리가 850만 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50만 개가 늘어났고 따라서 실업률은 4월 달에 14.7%에서 13.3%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19%에서 20%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제 그 위켄드 에디션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스테이 앳 홈에서 경제가 리오프닝이 됐으니까 일자리에 간 사람들이 늘어났고 5월 달에 또 하나는 PPP라는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동부의 그 오류가 있었다 하는 부분과 이 오류가 의도적인 오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오류가 아닌가 왜 이런 오류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의 부처가 굉장히 많겠죠. 그 부처 가운데서 노동부의 통계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통계국과 실업률을 제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부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노동부의 통계국과 인구 센서스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의 통계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고 해서 BLS와 연방 센서스국이 보통 실업률을 가정에 질문을 해서 하거든요. 연방 센서스국이 한 6만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당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중에 또 아주 복잡하게 보면 한 49가지가 나온대요. 그런 것 아주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노동부의 통계국에서 계산을 하는 오차에 의해서 13.3%라는 것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적어도입니다. 3% 정도는 더 포함돼서 16.3%가 5월 달에 그 실업률이 맞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왜 그럼 이런 오류가 나왔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뭐 수십 가지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업률을 물어볼 때 임시로 감원된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야지 되는가? 임시로 감원. 왜냐하면 정부가 시정부가 됐건 뭐 주정부가 됐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temporary unemployment, 임시 실업으로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absent from work for other reasons, 다른 이유에 대해서 absent니까 결근을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실업률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reason이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던가 그러면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죠? 배심원을 하러 가도 몇 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본인이 이것은 회사에서 나오지 마세요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안 나가는 그런 이 경우는 실업자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임시 실업으로 해야지 되는데 absence from the work for other reasons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임시 실업에서 absent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계산이 그렇게 나왔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류였다는 것이고 지금 이런 오류가 왜 나오는가? 보통 때 같으면 대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지금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에서 조사를 할 때도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오류가 사실은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3월 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세히 해보면 3월 달에도 지금 그 실업률이 4.4%였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5.4%일 것이다. 3월 달까지는 뭐 그렇게 문 닫은 곳이 많지 않으니까요. 4월 달에도 14.7%가 실업률이었는데 4월 달도 한 뭐 20% 정도는 이미 그때 됐을 것이다. 이번에도 적어도 16.3%가 아니라 20.3%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평소에 뭐 별로 실업이 되지 않았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했고 하는 과정에서 그 순수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취재는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잘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실업률이 어떻게 더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더 낮아졌는가. 이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스텝이 어떻게 해서 그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그 취재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같은 일을 했었던 사람도 취재를 했고요. 99%가 아니라 100% 의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비리는 말하자면 뭐 쿠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단순 오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같은 얘기가 나오냐면은 노동부 통계국 직원이 2,400명이 있는데 그 2,400명이 정말로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이랍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커미셔너예요. 이 통계국의 커미셔너 한 사람인데 통계국의 커미셔너는 미국에서 그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 미리 그 자료를 계산하는 2,400명 전문가들이 하는 동안에는 보지를 못한답니다. 이 커미셔너가 탑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파이널 리포트가 나왔을 때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으로 임명된 커미셔너도 그 같은 통계에 관여할 수 있는 확률이 0%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일했었던 커미셔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 이렇게 했다 말았다 아니라는 것이 팩트 체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아직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2,100만 명이 실업자이고 그 가운데 200만 명은 영구히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있어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무튼 훨씬 건전한 생각인 것 같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단순 오류에 의해서 temporary unemployed로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임시 실업자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임시 실업자가 아니라 absent from work for other reasons 다른 이유로 일을 안 한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실업률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오류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체류가스를 썼는가 쓰지 않았는가. 이 체류가스는 지금 뭐 연방 법집행관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로스앤젤레스 주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위가 꽤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로컬 주정부에서도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최루가스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지금 대변인이 우리는 대통령이 성경 사진 찍기를 하기 위해서 백악관 건너편에 교회에 갈 때 최루가스도 쏘지 않았고 고무총도 시위대를 향해서 쏘지 않았다라고 이 백악관 브리핑을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도 있지 않느냐, 연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도 우리는 최루가스와 고무총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그 진실은 무엇인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목격자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콜룩콜룩 기침을 하고 눈도 못 뜨고 마스크를 벗고 우유를 얼굴에 뿌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대통령이 그 교회로 가기 전에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공원 경찰 담당이 그 워싱턴 인근 공원 경찰의 언론 담당이 폴리티팩트, 저는 그 팩트 체크를 할 때 폴리티팩트를 많이 보거든요. 첫날 팩트 체크 시간에 왜 제가 이 폴리티팩트를 많이 보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에서 이 폴리티팩트를 참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폴리티팩트를 지원하는 기관이 워낙에 그 평판이 좋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거의 모든 저널리스트가 이 폴리티팩트를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팩트 체크의 강한 매체는 워싱턴 포스트고요. 그래서 폴리티팩트가 연락을 했습니다.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공원국이에요. 했더니 공원국이 회사 이름까지 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썼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페퍼볼 컴퍼니라는 회사에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한국에서는 그 최루물질 합성 캡사이신 이 정도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페랄고닉 애시드, 바닐라미드, 보통 이제 약자로 파바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이런 이름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쏜 겁니다. 연기처럼 쐈어요. 질병통제국은 바로 이 최루물질 합성 캡사이신을 최루가스에 가까운 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원경찰의 성명서도, 지금 그 폴리티팩트가 공원경찰과 인터뷰도 했고요. 성명서도 냈는데, 그 성명서에서 한국말로는 연막통이라고 보통 하고 있잖아요. 스모크 캐니스터스, 우리가 두 가지를 썼는데 스모크 캐니스터를 썼고 페퍼볼을 썼다. 스모크 캐니스터라는 것이 이제 터뜨려서 이제 화학물질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막 우유로 눈 씻고 있었던 그것이고, 페퍼볼은 정말 쏴서 맞은 거잖아요. 그럼 고무총은 러버볼이고, 러버볼과 페퍼볼 차이, 최루가스와 이 그 스모크 캐니스터라는 최루물질 합성 캡사이신, 이 차이 때문에 백악관의 대변인은 우리는 최루가스도 쏘지 않았고 고무탄도 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루가스가 무엇인가 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질병통제국은 백악관이 우리 쏘지 않았다 하는 최루가스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러버볼이요, 리나 아니면 말씀드린 펠라고닉 애시드, 바닐라미드, 파바라는 물질과 또 이 페퍼볼과 러버볼, 파바와 최루가스를 같은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 사람에게 썼을 때 최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모든 것이 다예요. 이 네 가지 물질이 다 그런 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티어가스라고 부르는, 그 최루가스라고 부르는 그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죠. 보통 그 질병통제국에서 부르는 용어로는 Riot Control Agent, 우리가 오렌지 에이전트라고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사용했었던 그런 것처럼 그 riot을 컨트롤하는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 입, 목, 코, 피부에 심각한 고통을 준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페퍼볼과 고무총도
말하자면 그 속도라던가 이런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가까이서 쏘느냐 멀리서 쏘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영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고무총과 이 페퍼볼을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가 뭐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런데 스피드가 뭐 2초에 한 300피트는 된다던가 속도가 비슷합니다. 속도는. 그래서 이제 이 그 폴리티 팩트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에드 맥과이어 교수에게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분이 그 이러한 그 군중 시위 또 이 같은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쪽 분야가 전공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본인은 2017년도에 본인과 4명의 대학원생이 직접 친트럼프, 반트럼프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대에 나가서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드에 나가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다 맞아봤다는 겁니다. 이 고무총과 러버볼과 페퍼볼을 다 본인이 맞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확하게는 이 교수가 하는 일이 군중 컨트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 현장에 나가서 0.5인치 그 정도 그 크기의 페퍼볼을 그 오른쪽 눈 이쪽 위에 맞았대요. 그 시위 현장에서 맞았는데 순간 몇 초 동안은 정신이 나간 거죠. 본인이 정신이 혼미하고 머리도 무감각하고 입 뭐 많은 그 이쪽 부분이 완전히 무감각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페퍼볼에 맞아서.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배에 멍자국이 있었대요. 결국은 배에는 러버볼, 고무볼을 맞은 것이고 이 눈 위에는 페퍼볼을 맞았는데 이분에게는 이 교수 맥과이어 교수에게는 고무총보다도 페퍼볼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교수는 페퍼볼이 더 강하다. 그리고 뭐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원 경찰은 두 가지를 다 썼다는 거죠. 페퍼볼도 쓰고 파바라는 물질도 체류가스와 비슷하게 분리를 하고 있는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질병통제국을 포함을 해서 이런 곳에서는 고무총이나 페퍼볼도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 그리고 그 파바와 체류가스도 티어가스도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과 영향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의 대변인이 우린 절대로 체류가스도 쓰지 않았고 고무총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것은 false로 그 폴리티 팩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케일리 맥넌이 대변인의 얘기를 가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안티파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티파에 대해서는 몇 가지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안티파가 이번 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겠다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말은 법에는 합당한가,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안티파 하는데 안티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위를 안티파가 주도를 했다. 이 부분은 AP통신도 뭐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취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역사가 길잖아요. 레이티스트 그 AP통신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결과 근거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안티파도 시위대에 있었겠죠. 극우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해서 거의 주장이 맞지 않다. 안티파가 폭력적인 시위를 주도를 했다는 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이번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지금도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광범위한 시위는 워싱턴 DC와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와 미니아폴리스에서 지난주에 217명이 체포가 됐는데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하고 미니아폴리스에서였어요. 그런데
체포된 사람의 85% 이상은 로컬 사람들이었고, 로컬 주민이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통행금지 위반이라든가 경찰이 해산하라 했는데 해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극히 일부만 조직에 가담했고요. 이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옆에 주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 이름이 있던데요. 웨스트라는 그 라스트 네임을 가진 세라 웨스트라는 어떤 여성인데, 이분은 그 미주리주의 캔사스시티, 캔사스의 캔사스가 아니라 미주리주의 캔사스시티에서 자동차를 타고 몇몇 친구들과 실제로 미니애폴리스에 가서 시위를 했답니다. 그곳이 현장이니까 본인은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상관합니다. 상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백인 여성이, 그런데도 이제 그 시위에 참여를 하고 돌아올 때 체포가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풍선 아티스트라고 미국에서 아주 행복한 직업인이죠.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 파티할 때 풍선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한 분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나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고무총에 맞아서 죽고 싶지 않으니까 항복하고는 경찰서에 이틀 동안 갇혀 있다가 왔는데, 경찰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자면 뭐 폭동 무슨 이런 것에 가담을 한 조직적인, 절대로 이 사람도 어떠한 조직에 가담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체포된 사람들이 거의이다. 그리고 방화를 저질렀다던가 약탈을 했다던가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전과자다. 그것도 이제 다른 주에서 간 사람들은 아니고 그 로컬의 전과자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무정부주의자들도 있고, 무정부주의자 이퀄 안티파라고 많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우파 그룹도 있고, 우파 그룹 라스베가스에서도 체포가 됐잖아요. 법무장관이 그 안티파 좀 체포해라 하고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안티파가 아니고 우파이더라 해서,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저 다양한 일반 시인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연방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안티파라는 조직이 폭력적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위가 정말 그 시위의 진앙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미니애폴리스의 시장도 이 시위에 그 백인들도 일부는 그 백인 우월주의자다, 그런 얘기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서 보통 이런 때 우리 범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8살에 일리노이주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폭동을 정말 주도를 했고 약탈도 했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또 올려요. 나의 유일한 목적은, 거기 간 목적은 뭐 폭동 주도하고 약탈하기 위해서다 하는데, 이 사람 자체는 경찰의 여러 가지에 너무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전과자이기도 하고요. 2017년도 같은데 페이스북에 쭉 올린 것을 보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다. 난 멕시코 음식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85% 이상은 순수한 자발적인 시위대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안티파가 시위를 주도하고 책임이 있다. false. 그리고 그럼 안티파가 뭐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결론은 내려졌습니다만, 책임이 있으니까 국내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테러 그룹을 지정을 할 때는 재무부나 국무부가 하죠. 왜냐하면 외국의 조직체를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제 그 그룹이나 개인이 미국에 갖고 있는 자산을 동결을 하고 그 그룹 멤버나 개인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관련되니까 국무부가 들어가고 돈줄 하니까 재무부가 들어가는 거지.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리고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연방 정의를 보겠습니다. 국내 테러리즘에 대한 연방 정의는 인간 생활에 위험한 행위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형사법에 위배되면서 할 때, 그리고 그 의도가 민간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정부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파괴를 하거나 누구를 암살하고 납치해서 정부에 나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데 국내적인 테러 그룹 지정 이런 룰이 없기 때문에 연방에서 수사를 할 때도요. 이런 국내에서 누구 한 사람 두 사람 뭐 알카이다에 가서 훈련받고 오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할 때 거의 적용되는 법은 폭력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국내에서는 무슨 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조사할 때부터 혐오 범죄라든가 살인 그 밖에 그 형사법 뭐 중범 위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러니까 테러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국내 테러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티파는 조직처럼 생각들을 하시고 또 조직처럼 부르고 있는데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죠. 개인인데 뭐 뭉쳤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지도자도 없고 뭉쳤다가 흩어지는 점조직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구를 안티파라는 곳을 안티파라는 그 주체 자체를 이렇게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법도 안 되고 그렇게 이 조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통령의 말이 공허할 것이다. 만약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법적인 도전이 있겠죠. 해서 폴리티팩트가 백악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또 안티파가 시위를 주도했다는 증거도 없고 또 법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고 백악관의 폴리티팩트가 계속 문의를 했는데도 백악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럼 안티파가 뭔가? 안티파가 뭔가? 약간 줄임말이에요. 안티는 뭐 안티고요. 파는 파시스트입니다. 안티파시스트 그룹을 안티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물론 극우는 아니에요. 왜냐면 안티파시스트잖아요. 안티파시스트. 그런데 극좌인데 보통 진보 측에서도 이 안티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뭐 폭력도 때로는 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안티파가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는 게 미국으로 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1970년대에 왔는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이 안티파.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안티파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그런데 주목을 받은 게 2017년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또다시 이번 시위와 함께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겠죠. 2017년도에 대통령이 KKK단이 행진을 하고 할 때 그 KKK단 안에도 백인 우월주의자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많이 이슈가 될 텐데 그때 안티파가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티파는 백인 우월주의를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가 행진을 할 때 같이 가서 붙고 뭐 몸싸움도 하고 한 거죠. 그리고 안티파가 기도 있어요. 기도 이중으로 돼서 빨강색이랑 검은색으로 하는 제가 그 기를 보여드리고 싶진 않고요. 했는데 처음에는 안티파가 평화적으로 일을 했죠. 그러다가 손도 써보고 풍선도 써보고 풍선에다가 무슨 PP 같은 오물도 넣기도 하고
또 뭐 벽돌 같은 것도 어떤 땐 써요.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뭐 뚫고 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의 이 안티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극우주의자를 혐오하고 반 트럼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안티파를 싫어하는 것이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의 목적은 극우 안 된다는 것이고 인종차별 안 된다는 것도 안티파의 어떤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안티파가 그 폭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에서도 굉장히 그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 버클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을 어떠한 그 폭력으로 안티파가 위협을 하고 그 지지자들과 충돌을 하고 있었던 일이 있죠. 그래서 진보에서도 안티파는 그 때로 통렬하게 그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가 그러면은 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폭력을 쓰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티파가 60년대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좀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나치가 나치 당까지 만들면서 저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야 라고 나중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말로 평화로 다 하자고? 그거 안 돼. 하고 그 안티파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폭력을 지금 조금 그 쓰고 있다 하는 그 말씀 드리고요. 해서 몇 명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조직이 없으니까, 리더도 없으니까. 다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 하는 그 그룹이 안티파시스트, 안티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팩트 체크를 했고요. 내일 미국 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는 이제는 콜린 파웰 전 그 국무장관, 공화당 국무장관조차 나는 뭐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부시나 밀 롬니 같은 사람도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시는 그룹 가운데서는 별거 아니잖아, 2016년도에도 똑같았어 라고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프 세션스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처음 법무장관이 됐고 또 쫓겨난 제프 세션스가 연방상원 의원으로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고마워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관 자리를 줬던 겁니다. 후보였을 때와 그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그런 그 중요한 인물들이, 공화당 인물들이 재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어, 나아가서 민주당, 다른 당에게 투표를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저 뒤에 보시면 꽃이 있잖아요. 요즘은 생명력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선인장을 좋아합니다. 너무 많은 꽃을 피워주고, 그리고 나만 봐주세요, 뭐 케어해주세요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 저도 살아야 되니까 케어 잘 못하고 하더라도 그러면 몸 작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물 주면 또 확 커지고 하는, 그래서 선인장을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기 꽂혀 있는 꽃이 지난주에 글라디올로스와 그리고 카네이션인데, 저 카네이션은 언제였습니까? 5월의 둘째 주에 제가 어머니 날 하면서 여러분들께 바쳤었던 그 카네이션이거든요. 얼마나 생명력이 길어요? 아직도 한참 갈 거예요, 저 카네이션이. 그러니까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오늘은 내가 회사 갔다가 아주 늦게 들어올 것 같아. 그런 날은 또 집 문도 열어놓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냉장고 속에 넣어두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한 달도 더 갈 것 같아요. 많아요. 저 바깥에도 많은데 저만큼만 한 건데, 그만큼 사람이 더 강할까요? 꽃이 더 강할까요? 제가 안치환 씨의 꽃보다 뭐 사람이 더 아름다워를 오늘 새벽에 세 가지 버전으로 몇 번씩이나 들었는데, 꽃들도
좀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주고 열심히 어떻게 하고 다듬고 하면은 저렇게 오래 가는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지만 얼마나 더 글라디올러스나 그 카네이션보다 더 강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새 꽃도 있지만 제가 있는 저 강한 꽃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새로운 벽면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저렇게 연약한 꽃도 강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못 여셨고 직업도 잃으셨고 또 시위로 어려움을 겪으신 여러분들께 뭔가 저의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것을 꼽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헤어드레서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그 문을 열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헤어에 그렇게 민감한 줄 몰랐다. 기본적으로는 아니 헤어는 헤어인데 그 미용사 분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머리칼은 머리칼인데 사람들이 머리칼에 저렇게 신경을 쓰는지 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직업이 이렇게 중요한 직업인지 몰랐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직업이.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저께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늦게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청소를 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는 이 직업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헤어드레서 그분들도 이렇게 내 직업이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직업을 갖지 않고 집에서 뭐 많은 분들께 밥을 지어준다던가 남편과 자녀분들께, 그러한 분들은 그 나름대로 너무 훌륭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중요한 사람이다. 꽃도 중요하고요. 사람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일요일이라서 이 말씀 드렸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